그 수치가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물조차 두려운 순간이 오니까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엔 당뇨약을 20년 넘게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하루 한 번 그 채소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어 약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췌장 기능 회복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이 채소는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하게 먹는 식재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능이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내리는 채소, 그리고 그 채소로 삶이 바뀐 세 분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도열입니다. 전직 의대 교수로서 시니어 환자들을 도운 지난 40년의 시간을 오늘 이 영상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실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꼭 눌러두세요.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의과대학 교수였던 정도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 후 노년기 건강을 주제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동안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들 중 단 한 번도 약물 외에 희망을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췌장 기능 저하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혈당, 그리고 당뇨로 이어지는 고통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놀라운 사례를 몇 차례 목격하면서 저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수치가 뚝 떨어졌고 췌장 수치마저 회복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놀라움을 느꼈던 건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민정희 여사님의 사례였습니다. 올해 82이신 민 여사님은 벌써 12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고 3개월 전까지 공복 혈당이 210을 넘나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당뇨로 인해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고 한밤중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자주 반복되셨습니다. 사이가 병원 약국에 다니는 분이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고가 약재들을 오랜 시간 복용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혈당은 약간 내려갔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약의 종류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문제는 여사님의 심장 상태였습니다. 당뇨 합병증 초기 소견이 보이기 시작했고 심전도에서도 이상 파형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때 민 여사님의 따님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을 프린트해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췌장을 살리는 채소,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케일을 혈당과 연결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일에 포함된 설포라판이 췌장 베타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케일을 식단에 포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 한 끼, 밥 반 공기 분량과 함께 데친 케일 100g, 그렇게 드셔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으셨습니다. 맛도 생소했고 무언가 특별한 기대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1일 후 여사님의 따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발바닥 감각이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쥐도 멈췄고요. 무릎도 덜 아프대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혈당 수치를 다시 측정하자 공복 시 수치가 16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민 여사님은 매일 아침 케일을 드셨고 점심엔 채소죽, 저녁엔 반찬 없이 찹쌀밥과 데친 케일만 드셨습니다. 병원 약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 뒤 정기 검진에서 의사들 사이에서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 기능 수치인 C펩타이드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던 겁니다.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채소가 나를 살릴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단 하나의 채소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른 환자분들께도 하루 한 끼 식사에 케일을 넣어보시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60% 이상의 환자에게서 혈당이 안정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두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췌장은 아직 희망이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채소가 바로 이 케일이라는 겁니다. 박만석 옹을 처음 뵌 건 전북 익산에서 진행된 무료 진료소에서였습니다. 79세셨고 말씀이 느리셨으며 왼쪽 눈을 자꾸 비비시던 게 기억납니다. 첩수표에 쓰인 병명은 단순한 고혈당. 그런데 진료를 하며 그분의 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당뇨성 망막증 초기였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아 눈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약해지고 망막에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눈이 자꾸 뿌옇고 답답해요. 신문도 두세 줄이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날 이후 저는 박옹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진료는 하루였지만 이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옹은 말씀도 조용히 하셨고 약 복용도 성실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늘 190을 넘기고 있었고 식후 혈당은 240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흰쌀밥, 채소는 김치 정도였고 육류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다짜고짜 이렇게 권했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2끼 케일 삶은 거 드셔보시겠습니까? 김치보다 많고 고기보다 먼저 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케일이요? 그거 미숫가루 타먹는 건 줄 알았는데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당을 조절하고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채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단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삶은 케일 100g에 찹쌀밥 반 공기, 점심은 고구마 1개, 저녁엔 다시 케일과 다시마 국, 밥 반 공기. 제가 알려드린 식사 순서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1번 케일, 2번 다른 채소, 3번 밥, 고기, 튀김, 밀가루는 한 달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3주 후 제가 전화를 드리던 중 박옹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눈이 맑아진 느낌입니다. 신문을 한 면 다 읽어도 덜 아파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낮아지면 눈도 맑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 빠른 회복은 거의 보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곧장 혈액 검사를 의뢰했더니 공복 혈당이 161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은 188. 더 놀라운 건 췌장 요소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동시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
박옹은 케일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웃집에까지 삶은 케일을 나눠주셨고 이거 먹고 나도 눈이 밝아졌다 라며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진료소 근처 시장에서 케일을 박스로 싸오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고 시장 상인들도 그 채소 먹고 혈당 내려간 분이라며 박옹을 기억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박옹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정갈한 글씨로 적힌 그 편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책을 읽습니다. 눈이 따라옵니다. 세상을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선생님 덕분이 아니라 케일 덕분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의사 생활 40년, 그 어떤 명약보다도 감동이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췌장,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는 이 기관은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 옹의 사례는 그 상식을 흔들었습니다. 케일 속 설포라판과 클로로필, 이 두 성분이 췌장을 덮고 있는 산화막을 제거해 기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이후 박옹은 혈압약도 감량하기 시작했고 당뇨약 용량 역시 기존의 6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췌장이 조금씩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약물은 보조일 뿐 췌장을 회복시키는 건 바로 무엇을 먹느냐라는 단순한 진실임을 저는 그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가장 오래 관찰했던 분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오창수 씨는 올해 85이셨고 당뇨약만 20해 가까이 복용 중이셨습니다. 진료를 오실 때마다 약봉지가 한가득이었습니다. 혈당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그리고 수면제까지. 하지만 그날도 혈당은 공복 기준 198을 넘고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은 260. 무엇보다 걱정이었던 건 자주 찾아오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식사를 조금만 거르거나 단 것을 한 입 덜 먹기만 해도 현기증이 오고 손끝 발끝이 저리다며 혼자 병원까지 걸어오시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창수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자는 겁니다. 고기를 줄이고 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를 식사 앞에 먼저 드시도록 순서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소 종류는 특히 3가지로 제한했습니다. 첫째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케일, 둘째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탄수화물 소화를 억제해주는 뽕잎, 셋째는 췌장의 피로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양파였습니다. 이 3가지를 하루 2끼에 꼭 포함시키되 항상 식사보다 먼저 한 입 가득 씹어서 넘기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오창수 씨는 그 말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케일은 데쳐서 아침마다 한 접시, 뽕잎은 말린 것을 달여 물처럼 하루에 3번, 양파는 익혀서 반찬으로 매일 섭취. 놀라운 건 그렇게 식단을 바꾼 지 불과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78로 내려왔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145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저혈당 쇼크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창수 씨는 그 이후 혼자 병원에 오시는 일도 줄었고 기운도 돌아오셨는지 동네 걷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오셔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혈당 때문에 겁이 안 납니다.
밥 대신 채소 먹는 게 제일 든든해요. 실제로 수치도 놀라웠습니다. 3달 뒤 측정한 결과 췌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였던 혈청 아밀레이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수치는 단순히 혈당이 내려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췌장 세포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췌장이 손상만 되는 게 아니라 회복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오창수 씨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그 후로 그분은 복용하던 약을 주치의와 상의한 끝에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딱 2종류의 약만 드시고 계십니다. 아침엔 케일, 점심엔 뽕인물, 저녁엔 양파 볶음, 거기에 밥 반 공기,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 반찬. 그 단순한 식사가 그분의 췌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췌장은 약보다 음식에 먼저 반응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절식이 아니라 식사의 순서와 내용만 바꿔도 췌장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혈당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뇨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출발점은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 올라가는 채소 한 접시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채소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채소 안에 뭐가 있어서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질문,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췌장 세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독성 환경을 없애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에서 해로운 물질들을 청소해주는 효소를 강하게 끌어올려줍니다. 췌장은 작고 예민한 장기라서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기능이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설포라판이 꾸준히 들어가면 췌장 주변의 염증이 줄어들고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성분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베타세포는 수년 동안 공격받아 약해지는데 케일을 꾸준히 먹으면 이 세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뽕잎입니다. 뽕잎에는 DNJ라는 이름의 아주 독특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밥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당으로 바뀌는 과정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었을 때 그게 바로 혈당으로 튀어오르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뽕잎을 식전에 또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뽕잎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당뇨 환자들에게서 식후 혈당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뽕잎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많아 당뇨 합병증인 혈관 손상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가장 흔하고 가장 과소평가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췌장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췌장 안에서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는 자유 라디칼이라는 독성 물질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양파에는 혈액 속 당의 흐름을 느리게 해주는 유황화 합물도 들어있어서 당이 빠르게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양파는 시니어 분들이 매일 반찬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이 세 가지, 케일, 뽕잎, 양파, 겉보기엔 평범한 채소지만 그 속에는 췌장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 누가 먹고 낫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논문과 임상 연구,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이 혈액 검사 결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췌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식탁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이 채소들만 올리기 시작해도 수치가 바뀌고 몸이 반응하고 삶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췌장에 좋다는 채소, 당을 낮춘다는 음식, 시중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채소들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드시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케일입니다. 케일은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섬유질이 강하고 쓴맛 성분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어르신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넣고 30초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효능을 주는 성분들이 파괴되니 딱 30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밥보다 먼저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케일을 먹으면 위에 보호막이 생기고 당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루 섭취량은 익힌 상태 기준으로 100g에서 150g이 적당합니다. 반찬처럼 조금씩 먹어선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한 접시 분량이 되어야 췌장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뽕잎입니다. 뽕잎은 일반 시장이나 건강식품점에서 말린 형태로 많이 판매됩니다. 이걸 물에 끓여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말린 뽕잎 5g, 물 1리터,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하루 분량의 뽕잎차가 완성됩니다. 이 물을 식사 전후로 나눠 마시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단점은 꾸준히 마셔야 효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마시고 안 마시면 의미 없습니다. 최소 3주 이상은 하루 3회 꾸준히 섭취해야 수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생보다 익혀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생양파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위염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를 잘게 썰어 기름 없이 팬에 볶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기름을 쓰면 혈중 지질 수치를 높여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름 없이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익힌 양파 100g 정도면 충분한 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채소를 매일 일정량, 식사보다 먼저 또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습관이 췌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지키기 쉬운 습관, 그리고 매일 반복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걸 실제로 실천하신 어르신 중엔 수치가 이렇게 변화한 분도 계십니다. 공복 혈당 225에서 5주 만에 142, C-펩타이드 0.89에서 3개월 뒤 1.43. 이 수치는 단순히 당이 떨어진 게 아니라 췌장이 다시 인슐린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약을 드시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수치만 붙잡고 계신다면 이 채소들로 구성된 식단은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을 낮추는 방법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어렵고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 꼭 3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밥보다 채소가 먼저입니다. 둘, 채소는 익혀서 위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 양은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혈당 수치는 바뀌고 췌장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식단을 바꾸고 혈당이 내려간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채소 식단을 처음 도입했을 때 수치 변화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정희 여사님은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마을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실 정도로 몸에 힘이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요즘 손주에게 매일 아침 케일 삶아주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인만 살자고 먹는 게 아니라 가족 건강까지 챙기고 계신 겁니다. 박만석 옹은 신문을 하루 한 장 이상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회복되니 관심이 생기고 세상이 다시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웃 어르신들과 모여 같이 채소를 삶고 같이 식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 모임까지 생겼다는 점입니다. 케일 한 단, 뽕잎 5잎, 양파 1개, 이 3가지를 가지고 삶의 중심이 다시 생긴 겁니다. 오창수 씨는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나도 사람 굿이래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예전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매일 약 먹는 시간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식사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매일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셨고 식단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3주, 5주, 2개월, 이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바뀝니다. 기운이 올라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약을 줄이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는 병원에서 이 정도면 약을 끊어도 되겠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췌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자극하는 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숟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약에게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이 올바른 음식을 만나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올바른 음식이 바로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케일과 뽕잎과 양파는 췌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수많은 건강식품과 영양제보다 우리 시니어분들께 필요한 건 먼저 먹는 채소 한 접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도 식탁 앞에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을 낮추려면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당이 왜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음식을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그걸 처리해주는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오르는 겁니다. 그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췌장은 지칩니다. 매일 당을 상대해야 하니까 결국엔 지치고 고장납니다. 이제부터는 췌장이 왜 회복이 어렵고 어떻게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일 이야기입니다. 케일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췌장세포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췌장 안에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충격에 약합니다. 스트레스, 염증, 혈관 막힘,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바로 기능을 멈춥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은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산화막이라는 독성 환경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청소가 되면 세포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췌장은 작고 민감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금방 살아납니다. 그게 제가 민정이 여사를 통해 직접 목격했던 변화입니다. 다음은 뽕잎입니다. 뽕잎의 핵심은 DNJ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음식 속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걸 가로막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고 나면 소화 과정에서 전부 당으로 분해되는데 DNJ가 이 과정을 중간에서 끊는 겁니다. 그래서 뽕잎차를 마신 뒤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건 췌장의 큰 이점이 됩니다. 왜냐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반복되면 췌장은 탈진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오르면 췌장은 여유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오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저는 박만석 옹액에서 봤습니다. 식전 뽕잎차를 시작하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고 췌장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덕분에 몸 전체 염증을 줄입니다. 췌장은 염증에 약한 기관입니다. 복부 장기 중 염증으로 기능이 무너지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퀘르세틴은 췌장 내부 염증뿐 아니라 췌장을 둘러싼 혈관 염증도 같이 줄여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췌장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게다가 양파 속의 유황화 합물은 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고 그 인슐린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양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보면 케일은 췌장 보호막, 뽕잎은 혈당 완충기, 양파는 작동 환경 정비, 세 가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췌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가 직접 사례로 확인하고 수치로 증명한 근거입니다. 췌장은 기다리면 반응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분이 들어가면 그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기적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 논리를 이해하고 음식을 선택하면 회복은 그 다음부터 따라옵니다. 췌장이 망가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반복된 결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수치가 안 내려가요? 그 질문 속에 췌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드십니다. 반찬은 나중입니다. 국에 밥 말아 푹푹 떠먹는 분도 계십니다. 이 방식은 혈당을 단번에 올립니다. 당이 급하게 오르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왕창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하면 췌장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채소를 너무 적게 드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엔 김치 하나로 반찬을 때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췌장이 회복되려면 채소가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한 접시는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밥 양은 그대로인데 반찬만 줄이시는 겁니다. 식이요법을 한다고 반찬을 줄이고 밥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췌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밥이 당으로 바뀌는 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릅니다. 반대로 반찬이 풍부하고 채소가 많을수록 밥의 흡수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엔 아침을 거르고 점심 늦게 드시고 저녁엔 과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췌장이 더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강하게 반응하려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반복되면 췌장은 쉽게 지치고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남용입니다. 혈당에 좋다는 알로에, 돼지감자, 계피 같은 걸 여러 개 같이 드시거나 중복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끼리 작용이 겹치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약과 같이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조언 없이 복용하는 건강식품은 도움보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먼저 식사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1번 채소, 2번 단백질 반찬, 3번 밥, 4번 국.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반응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채소는 매 끼니마다 한 접시 이상 드셔야 합니다. 김치 한 조각은 채소가 아닙니다. 섬유질도 부족하고 염분도 많습니다. 케일처럼 잎이 큰 채소, 양파처럼 열에 약하지 않은 채소, 이런 것들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밥 양은 하루 총량 기준 공기 1개 반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하루 3끼 시간 맞춰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췌장도 혼란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약보다 식사를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췌장은 약에 반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음식에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진료한 수백 명의 어르신 중 수치가 안정된 분들은 공통적으로 식습관이 바뀐 분들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식사 순서, 식재료 선택, 이 세 가지만 바뀌면
약을 줄일 수 있고 기운도 돌아오고 수명도 늘어납니다. 췌장은 회복이 불가능한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습관이 오래되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식사를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하면 췌장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수치로 나타나고 몸으로 느껴지고 삶 전체로 퍼집니다. 췌장이 회복되면 혈당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민정희 여사님은 예전엔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힘이 빠져 앉을 자리를 찾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혈당이 안정되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장에도 혼자 다녀오셨고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다시 등록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겁니다. 당뇨로 잃었던 일상의 작은 활동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박만석 옹은 시력이 회복되며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손녀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안에는 삶을 되찾은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살았던 분이 다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되찾은 겁니다. 오창수 씨는 혈당 쇼크가 사라진 뒤 동네 걷기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 걷다가 쉬셨지만 지금은 1시간 넘게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가볍습니다.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췌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치도 어렵고 그 기능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췌장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눈이 맑아지고 발끝이 따뜻해지고 손끝 감각이 돌아옵니다. 무기력했던 오후 시간이 덜 졸리고 더 활기차집니다. 밤에 덜 깨어나고 아침에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혈당 조절이 아닙니다. 몸의 흐름 자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약이 아니라 채소 한 접시입니다. 케일, 뽕잎, 양파, 이 세 가지가 췌장을 살리고 몸을 다시 깨우는 조용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식사의 순서를 바꾸고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밥보다 먼저 케일 한 접시, 김치 대신 양파 반찬, 물 대신 뽕잎차. 이렇게 시작하시면 췌장은 다시 움직이고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식탁에서 당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르신들께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믿으셔야 합니다. 병원 수치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몸의 회복 능력을 다시 꺼내 보셔야 합니다. 췌장은 회복이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입니다. 제가 수없이 본 그 조용한 반응들을 이제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끼 시간을 정해 드시는 겁니다.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6시. 이 시간을 하루에 30분 안쪽으로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1번 채소, 2번 단백질 반찬, 3번 밥, 4번 국.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주요 채소 구성입니다. 아침엔 케일, 삶아서 한 접시, 점심엔 양파, 익힌 상태로 반찬 형태, 저녁엔 뽕잎차, 식전 또는 식후 200ml 정도. 이걸 매일 반복합니다. 밥은 하루 총량 기준, 공기 1개 반을 넘기지 않습니다. 즉 아침 반 공기, 점심 1공기, 저녁 생략 또는 반 공기 이하. 반찬은 기름 없이 조리한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튀김이나 볶음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고기는 닭가슴살, 흰살 생선 위주로 주 2회 이하 권장합니다. 국은 멸치, 다시마 육수 위주로 된장국, 미역국, 채소국이 적당합니다.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간식은 절대 과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췌장이 회복 중이라면 과일 속 당도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삶은 고구마 한 조각 혹은 무염 견과류 5알 이하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식단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해도 좋고 혼자 드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식단이 일주일 안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복은 천천히 오고 느리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췌장은 말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몸으로 반드시 느껴집니다. 식곤증이 줄고, 기운이 오르고, 밤잠이 편해지고, 손발 저림이 사라집니다.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몸이 스스로 이 식단을 찾게 됩니다. 몸이 좋은 걸 기억하기 시작하면 입맛도 바뀝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시니어 진료소에 나갑니다. 대단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약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분 한 분 그날 식사는 어땠는지, 채소는 드셨는지, 식사 순서를 바꿨는지만 묻고 또 묻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금 이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고흥에서 올라오신 86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2끼 케일 삶아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몸이 좀 가볍습니다. 이게 사는 느낌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사로 살며 수많은 약을 처방했고 수많은 수치를 봤지만 그 어떤 수치보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의외로 적은 걸 원하십니다. 통증이 덜한 하루, 1시간 바람 쐴 수 있는 기운, 손자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눈,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식사. 그 당연했던 일상이 당뇨라는 병 앞에서 무너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단순한 식단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채소가 있습니다. 한 접시 케일, 한 잔의 뽕잎차, 반찬 위에 올라간 양파 볶음. 이게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어르신이 다시 신문을 읽게 되었고, 매일 무기력하게 누워 계시던 분이 산책을 시작했고, 먹는 게 두려웠던 분이 이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변화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병원이 아닌 식탁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혈당계 안 봐도 제 몸이 좋아진 걸 알겠어요. 눈이 맑고, 밤에 화장실 안 가고, 손이 덜 저려요. 이게 다 그 채소 덕이에요. 그 말은 과학이 증명하기 전에 몸이 먼저 느낀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 합니다. 약을 더 먹고, 운동을 더 하고, 건강식을 더 찾고, 하지만 저는 덜 하는 게 오히려 답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극을 줄이고, 소식을 지키고, 단순한 채소를 반복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췌장은 조용히 살아나는 장기입니다. 말없이 움직이고 기다림에 답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채소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췌장은 고장나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췌장은 몸 전체에 희망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힘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입니다. 식사의 방향을 바꾸고 매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몸이 반응했고, 삶이 달라졌고, 가족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식탁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약이 아닌, 수술이 아닌, 식사라는 가장 일상적인 선택에서 몸이 달라지고 삶이 회복된다는 걸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집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지치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식사도 아무렇게나 하게 됩니다. 그게 췌장을 무너뜨리고 몸의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그걸 바꾸면 몸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너지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듭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채소를 먼저 드시느냐, 아니면 밥부터 떠드시느냐에서 갈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밥보다 먼저 케일을 한 접시, 뽕잎차를 한 잔, 양파를 반찬에 더해보는 것, 이건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내 몸을 아끼기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결정을 하신 분들은 지금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이야기는 결국 특별한 사람이 아닌 당신과 똑같은 어르신들이 진짜 삶입니다. 그분들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췌장도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식단도 지금 이 순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신호에 식사로 답해 주십시오. 수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가벼워지고, 당신의 표정이 밝아지고, 당신의 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당신에게도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